당신. 그때 그 사람 정말 맞아요. 30년 전 아무런 말 없이 떠났던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나는 과연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시절. 199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26살 여공이었고 그이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28배 기계공이었습니다. 김미숙 씨, 이 기계 좀 봐주시겠어요? 처음 그이가 제게 말을 건넨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은 채로도 환하게 웃던 그 얼굴. 박정우. 그이의 이름은 그렇게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마다 공장 뒤편 작은 공터에서 만났습니다.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꿈을 이야기했죠. 그이는 언젠가 자신의 작은 정비소를 차리고 싶다고 했고 저는 언젠가 예쁜 옷가게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나중에 성공하면 결혼하자. 성향이 지는 공장 굴뚝 아래서 그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하고 그저 손만 꼭 쥐었던 그날.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행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정우 씨가 안 왔어요. 어느 날부터 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장에도 하숙집에도.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박정우 씨 말이야. 그 친구 빚쟁이한테 쫓기다가 야반도주했다더라. 반장님이 무심하게 던진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이는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만 했지 빚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공장 문 앞에서 하숙집 앞에서.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편지라도 보내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락 한 통, 소식 한 점 없이 그이는 그렇게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미수가 이제 그만 잊어. 남자 한둘이냐. 친구들이 위로했지만 가슴속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첫사랑이란 게 이렇게 아픈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에 1년 후 저는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남편 최진수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고 성실했고 가정적이었습니다. 그이만큼 가슴 뛰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우며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것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남편이 가끔 물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그 사람의 흔적을 30년이 지나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착한 남편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월은 빠르게 흘러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아들은 군대를 제대한 후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되다. 미수가. 행복하게 살아.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1년간의 투병 끝에 조용히 잠든 것처럼.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을 달래고 혼자 남은 집에 앉아 있을 때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30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 사람. 그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친구들이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유튜브였습니다. 손주들이 가르쳐준 대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렸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 요리 이야기, 그런 소소한 것들을요. 엄마,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대요. 딸이 신기해하며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댓글. 어느 날 평소처럼 댓글을 읽고 있는데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섬유공장. 혹시 1995년에 거기서 일하셨나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굴까? 혹시.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미숙 씨 맞으시군요. 저. 박정우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정우. 그 이름. 30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이름. 30년의 공백.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이가 보낸 긴 메시지에는 지난 30년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생긴 3천만 원의 빚.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던 그이는 어느 날 밤 아무 말 없이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미숙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빚 때문에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미워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도 둘을 낳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다시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다 자라 독립했고 그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때 한마디 말이라도 없었냐고, 왜 30년을 기다리게 했냐고,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이도 저를 잊지 않았구나. 그이도 저를 생각했구나. 미숙 씨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30년 전 그 상처가 다시 아플까 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만나보는 게 어때요? 그래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3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자. 그리고 이 마음을 정리하자. 재회의 날. 2025년 4월 부산 광안리 해변. 30년 전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옷장을 들쑤시며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마치 처음 데이트하는 25 처녀처럼 설레고 떨렸습니다. 저기, 미숙 씨시죠?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흰머리가 반쯤 섞인 그이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30년의 세월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 미소는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정우 씨.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쏟아지는 이야기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이의 거친 손을 보며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온갖 일을 하며 살아온 흔적들. 미숙 씨는 행복하셨죠? 그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잘 컸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항상 당신 생각을 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제 마음 전부를 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각자 다른 사람과 살았지만 마음만은 서로에게 머물러 있던 그런 아이러니한 인생을. 미움과 용서 사이. 왜 그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결국 물어봤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질문. 미안합니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당신까지 괴롭힐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함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빚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게 사랑 아니었을까요? 그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58비 남자가 사람들이 오가는 카페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젊었을 때처럼 손을 잡지는 못했지만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재혼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게 맞는 일일까? 돌아가신 남편한테 미안한 일 아닐까? 엄마 인생 사세요. 아빠도 그러시길 바라실 거예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정의 순간. 어느 가을날 그이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낡은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샀던 거예요. 미숙 씨한테 주려고요. 그런데 주지 못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우 씨, 미숙 씨, 우리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면 안 될까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혼자인 건 저나 당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마음의 정리.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전부를 주지 못해서. 마음 한구석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겨서. 남편의 사진이 빙그레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 살아도 될까요? 당신이 허락해 줄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당신 인생 살아. 두 번째 봄. 6개월 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잘하셨어요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우 씨 행복할 거예요. 그죠? 그럼요. 30년을 기다렸는데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신혼여행은 30년 전 가지 못했던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야겠어요. 첫사랑과의 재회 이야기를요. 그래요. 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인공인데요. 그렇게 올린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첫사랑 찾아볼까요? 눈물 나네요. 진짜 사랑이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각자 취미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해서 먹습니다. 미수가 이거 맛있네. 그이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30년 전 꿈꿨던 그 모습입니다. 가끔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30년 전에 함께 했더라면 어땠을까?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이가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아요. 30년의 공백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튜브 카메라를 보며 말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그이가 옆에서 손을 흔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후회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주세요. 카메라를 끄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늦은 나이의 사랑.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